살면서 남편이 미워 보일 때는 언제일까요? 집안일은 전혀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잔소리하고 깔끔 떨 때, 설날, 추석에 시댁에 가면 자기는 왕처럼 앉아있고 나는 하녀처럼 일할 때, 본인도 뚱뚱하면서 나한테는 살찐다고 먹지 말라고 할 때, 밥을 꼭 내가 차려줘야만 먹을 때, 남편 본인도 늦게 들어오면서 내가 늦게 들어오면 난리칠 때 등등. 아내들이 말하는 남편이 미워 보일 때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미워 보이는 정도 또한 경우마다 다른데 먼저 관련 사연을 2개 정도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4년 차인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남편 때문에 너무 기분이 상하는데 제가 이상한 건지 남편 잘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편은 평소에도 집안일 같은 것을 하나하나 직접 시켜야 하는 사람이고 그것마저도 항상 까먹고 안 하고 몇 번씩 이야기해야 겨우 하는 사람입니다. 간단한 집안일조차 혼자서는 절대 안 하고 시켜서 하게 해봐야 속만 터집니다. 제가 부탁을 했을 때만이라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고집도 정말 세고 너는 짓거려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스타일입니다.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사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니 내 남편이지만 정말 너무 짜증나고 열받습니다. 최근에 아침 일찍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던 대로 아기 먹을 것들이랑 준비물을 챙기느라 조금 바빴습니다. 아기 물 마실 빨대컵을 항상 깨끗하게 씻어 놓는데 그날따라 씻어둔 빨대컵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도 챙겨야 해서 바쁜지라 남편에게 빨대컵 좀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우유 마시고 있는 거 물에 헹궈서 주면 되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우유 마시던 걸 물로 헹군다고 해도 깨끗하게 씻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하나만 씻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거 하나 정도는 남편이 씻어줄 줄 알고 일단 준비를 해서 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보니 남편이 결국 빨대컵을 안 씻고 우유만 가져온 겁니다. 하나만 씻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게 뭐냐고 하니까 남편은 나는 분명히 우유 마시고 있는 거 물에 헹궈서 주라고 했어 이러는 겁니다. 이게 내 남편이 부탁을 들어주는 방식이고 변명을 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어려운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애기 물 마실 빨대컵 하나 씻어달라는 것도 안 하고 그리고 더욱 화나는 건 이 사람의 행동과 대화를 하는 방식입니다. 너는 짓거려라 나는 끝까지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라는 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난 그렇게 할 거다 라는 식으로 우겨댑니다. 정말 제 남편이지만 공감 능력도 하나도 없고 말도 안 통하는 인간입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도 아니고 아무리 이야기하고 싸워도 항상 똑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부탁하기 싫어서 어지간한 건 그냥 제가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도 아니고 같이 살고 아기를 키우는 부부인데 이 정도 부탁도 못 들어주는 건가요? 설마 이 정도 부탁도 안 들어주겠어 라는 생각으로 부탁을 해도 항상 저런 식이니 언제나 저만 열받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2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 뒤면 결혼한 지 1주년 되는 여자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신랑과 1년 동안 싸움만 하다가 보낸 것 같습니다. 물론 서로에게 좋은 일도 많았지만 상처를 받은 일이 너무 많고 그런 것들이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연애하고 결혼할 즈음엔 정말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내가 왜 이 사람과 결혼을 했나 하는 후회가 1년 만에 찾아오네요. 지금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결혼했는지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젠 남편도 싫어졌고 시댁 식구들은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보기 싫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몸무게가 10kg 가까이 빠지니 친정 부모님께서 보약까지 지어주셨습니다. 시댁은 보통 한 달에 3번 정도는 갔었고 갈 때마다 남편과 항상 같이 갔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시부모님과 시집 안 간 윗시누이 이렇게 3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댁이 이사를 갔는데 이사가는 날짜와 제 친구 결혼식 날짜가 같았습니다. 20년 이상 만난 친구의 청첩장을 받은 상태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남편이 자기가 시댁에 잘 말해준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시어머님도 전화로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포장이사 하신다고 도우미 아주머니도 더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댁 이사 가는 날 저는 친구 웨딩샵에 가서 친구의 헬퍼 역할을 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친구 결혼식을 도와주고 있는 와중에 시아버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저보고 어디냐고 그러길래
시어머니께 말씀을 못 전해 들으셨는지 친구 결혼식 때문에 아침부터 나와 있다고 하니까 지금 시모 혼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네가 안 오는 게 말이 되냐? 결혼식은 돈만 주고 오는 거지. 그리고 시댁을 와야지 결혼식을 왜 가냐? 그러시면서 엄청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미 남편과 시어머니랑 다 이야기가 끝난 마당에 시아버님께서 이러시니 황당하고 화가 나서 그럼 시아버님은 지금 어디시냐고 했더니 찜질방에서 사우나를 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저도 너무 황당해서 그렇게 어머님 걱정되시면 아버님이 도와드리시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본인은 할 일이 없다고 그러더군요. 이사는 어머님이 하는 거라고 자신은 할 게 없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대충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속상해서 남편한테 전화해서 다 이야기하고 울었더니 남편은 제게 너무 미안하다고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남편한테 퇴근하면 만나서 같이 시댁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지금 엄마가 화가 나 있어서 혼자 가겠다 라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저는 혼자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2시간 정도 지났을 쯤 남편이 인상을 쓰면서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시모랑 대판 싸우고 왔다고 했습니다. 괜히 나 때문에 싸움까지 났나 싶었고 저도 화가 났지만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이사랑 청소는 잘 됐냐고 하니까 깨끗하게 잘 됐다고 좋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제 핸드폰이 고장난 상태라서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이 힘드시죠? 제가 못 가서 죄송해요 라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쏘아붙이면서 통화하기 싫다고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은 뒤 연락을 1달 정도 안 했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한 번씩 전화하셔서 저보고 시어머니께 전화 좀 하라고 부탁을 하시곤 합니다. 남편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해서 전화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편과 사소한 다툼이 있었는데 갑자기 너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 죄송해서 앞으로 너희 집에 가도 웃지 못할 것 같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온 정이 다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분명히 시부모 잘못이고 얼마 전까지는 나를 위로해 주는 것처럼 말하더니 갑자기 저런 태도로 나오니 사람이 달라 보이고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엊그제 시부모님께서 남편에게 전화하셔서 김치랑 반찬 좀 줄 테니 퇴근길에 받아가라고 하셔서 남편이 받아왔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씀 좀 전해달라고 했는데 시부모님들이 이제 오기 싫다는 애는 오라고 안 할 거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이사 가는 날 제가 거짓말하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시어머님도 알겠다고 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왜 자꾸 저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웃긴 건 곧 있으면 시댁 큰 아버님 환갑인데 그걸 저희 시댁에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손님들이 30명 이상 오실 거라고 저보고 와서 얼굴이나 비추고 가라는데 이제는 걱정부터 앞섭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나중에 또 무슨 소리를 하고 남편과 싸움을 만들까. 이제는 시댁 식구들 생각하면 답답하고 내가 진짜 왜 이러고 살고 있나 싶습니다. 남편이라도 중간 역할을 잘 해주면 좋을 텐데 말이죠.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같이 살면서 갈등이 없는 부부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모두 나름의 고민이 있고 각자의 방법으로 극복하며 살아가거나 또는 갈라서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행복하지 않으면 나 또한 행복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부부뿐만 아니라 아이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불행하고 불편하다고 느끼면 배우자 또한 비슷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내 혹은 남편에게 먼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한 번쯤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나는 못하겠다, 싫다라는 생각은 접어두시고 눈 딱 감고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사는 가족은 행복을 공유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